안녕하세요, 불영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빌사남이 알려주는 꼬마 빌딩 실전 투자 가이드, 그 다음에 매출 100억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영업합니다의 저자이신 빌사남, 우리 김윤소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본인 소개 간단히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식회사 빌사남 지금 대표로 있고, 그리고 이제 중개법인도 운영 중에 있고요. 건축사 사무소도 가지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종합 건설 면허도 있어요. 다 가지고 계시네요. 그래서 저희가 건물 중개해주고, 네. 멋지게 설계해주고, 그 다음 건물 지어주고, 나중에 네. 관리해주고, 나중에 이제 매각까지 같이 하고 있는 회사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빌사남님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아마 유튜브에서 보셨을 것 같고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는 나이가 많지 않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러면 나름대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알게 된 것도 얼마 안 되셨을 것 같은데 네네. 처음에 어떻게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그리고 또 그 중에서 빌딩 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네네. 그 부분이 좀 궁금해요. 제가 처음에 부동산에 관심 갖게 된 거는 네. 이제 중학생 때, 저희 동네가 그 KTX 광명역이었어요. 아, 광명역. 네, 거기가 이제 논밭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광명역 있는 곳이 저희 집이 있는 곳이었어요. 거기 이제 아파트가 올라가는데 거기 살 때부터 이제 부동산 개발하는 걸 옆에서 봤어요. 그래서 옆집 아저씨가 진짜 보상을 많이 받는 걸 옆에서 봤고, 그리고 제가 주유소에서 중학생 때 5년 동안 일했거든요. 알바생으로. 네네. 근데 주유소 사장님이 거기 인근에 땅이 되게 많았는데 보상받고 이렇게 부동산 투자하는 걸 옆에서 봤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집은 새 살고 있었거든요. 보증금 300만 원짜리 단칸방에 살고 있었는데 저희는 60만 원 받고 쫓겨났어요. 네, 쫓겨나가지고 내가 이제 부동산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고등학생 때 처음에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알게 되고, 원래 미성년자는 시험을 못 봤어요. 근데 이제 미성년자가 이제 딱 풀리고 나서 제가 19살에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요. 네.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오고 바로 전역한 다음 날 이제 이 빌딩 중개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냥 보통 중개업 하면 일반 중개를 생각하시잖아요. 아파트 맞아요, 중개. 맞아요. 근데 빌딩 중개로 그냥 바로 넘어가신 거예요? 그냥 젊었을 때 좀 큰 걸 해보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자분들도 되게 많이 만나고 싶어가지고 좀 되게 저돌적으로 거기 강남에 가가지고 빌딩 중개를 이제 22살 때 이제 처음 시작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아마 빌딩 하게 되면은 정말 흔히 말하는 자산가, 특히 그 중에서도 한 5, 60대 그 이상 이런 분들이 주 고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요즘 들어서 이 빌딩, 그 중에서도 꼬마 빌딩에 대한 관심도가 되게 높아졌잖아요. 네네. 이 꼬마 빌딩의 최근 주요 고객층이 네. 어떤 계층이 제일 많은가요? 그리고 어떤 계층이 지금 현재 어떤 목적으로 매수를 하려고 하고 계시나요? 일단은 계층이 많이 낮아졌어요. 저 처음 일했을 때까지만 해도 네네. 어르신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르신이 할 것 같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네. 3, 40대가 제일 많아요. 30, 40대가 무슨 돈이 있나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돈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가 보네요. 맞아요. 그래서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도 있고 뭐 회사를 매각하신 분들도 참 많이 왔고, 그리고 이때부터 아파트 투자 안 하고 빌딩으로 바로 넘어오신 분도 있고, 아파트 투자하다 넘어오신 분이 제일 많고, 그래서 저희가 한 재작년쯤에 강남구에 매각된 걸 등기부등본을 다 떼봤는데 30, 40대가 제일 많았어요, 비율이. 네, 그래서 최근에는 되게 이 연령대가 되게 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분들이 꼬마 빌딩을 매수하려는 이유가 네네. 수익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그렇죠. 뭐 수익용으로도 많이 매입을 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좀 이렇게 젊은 분들이 많이 사가지고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뭐 임대 수익이 나오는 빌딩보다는 좀 이렇게 디벨롭 해가지고 개발 사업? 네네, 그런 것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확실히 예전보다는 그 뛰어나신 분들이 정말 젊은 분들 중에서 되게 많이 늘어나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일단 지금 현재 그 빌딩 현장에서 지금 현재 그 활동을 하고 계시고 네.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움직이는 걸 보고 계실 텐데, 제가 보기에도 작년, 재작년에 네네. 빌딩, 특히 이제 꼬마 빌딩이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네. 사실 이렇게 많이 오를 줄 아셨나요? 이렇게까지는 몰라서 작년이 최대 피크였어요. 작년이? 네, 작년이 최대 피크였고, 네. 저희가 중개한 그 거래액이 1조거든요, 저희 회사만. 그러니까 그만큼 거래가 되게 많이 됐었어요,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많이 오른 거라고 보세요? 그리고 빌딩이 오르는 시가 뭐 특정되어 있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 작년에 유독 많이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금리가 너무 낮았어요. 그래서 지금 뭐 그때는 0.5%였잖아요, 기준금리가. 그래서 빌딩 담보대출 받아도
막 2%대도 잘 나갔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금리가 낮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되게 좀 투자를 많이 하신 것 같고, 그 작년에는 또 재밌는 게 주식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네.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이 참 많이 왔고, 그리고 코인 부자들이 진짜 많이 왔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30대, 40대가 늘어난 이유가 그 이유도 있겠네요. 네, 그것도 있고 20대도 많이 와요. 아빠 엄마들이 부자셨던 아니요. 건가요? 그 코인 부자들. 아, 코인 부자들. 코인 부자들이 참 많이 왔어요, 작년에.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다 보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분들이 또 새로 이제 진입해가지고 네. 좀 작년이 유독 좀 거래가 많았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아무래도 금리가 굉장히 맞아요. 저금리였다라는 거 네네. 하나와 그다음에 코인이라든지 주식으로 해서 조금 부를 좀 축적하신 분들이 네. 이 시기에 조금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빌딩 쪽으로 좀 많이 오셨다. 그러면 그분들이 처음에 관심 갖는 부분은 강남에 있는 빌딩부터 네네.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강남 쪽에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현재 그러면 강남의 분위기 좀 요즘에는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어떤 상황인가요? 작년보다 거래량은 줄긴 했어요. 그래도 강남구는 거래가 되고 있어요, 계속. 강남구가 네네. 강남구는 그래도 거래가 계속 되고 있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거래량이 제일 많았어요. 아, 올해가요? 작년보다. 어떻게 올해가 더 많죠? 좀 분위기가 다운됐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작년에는 서울시 지역 중에서도 되게 다양하게 중개를 많이 했는데, 네. 올해는 저희가 이제 그냥 강남에 집중했거든요. 그래서 중개한 것들 보면은 한 60%는 다 이제 강남이고, 그 다음에 20%는 성수동, 그 20%는 뭐 한남동, 10%는 이제 마포구 이쪽에 거래를 했는데, 지금 강남구는 그래도 빌딩이 찾는 사람도 계속 있고, 예, 그래도 거래가 그래도 계속 되는 분위기 같습니다. 지금 뭐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일반 아파트를 보더라도 네. 뭐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가 오르면 마용성이 오르고 아, 뭐 이런 식으로 네네. 이렇게 따라 움직이잖아요. 네네. 그래서인지 강남에 있는 그 꼬마 빌딩들의 가격들이 움직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옆으로 가게 되는데 네. 아까 지금 얼핏 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네. 성수동, 네네. 그다음에 마포, 네네. 뭐 이런 식으로 한남동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강남을 제외하고 지금 현재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지역이 어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 성수동이에요. 성수동. 성수동 1가랑 2가 그쪽이 네. 많이 찾으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용산구 한남동, 그 다음에 마포구는 홍대 쪽, 뭐 연남동이라든지 이런 네. 쪽 말씀하시거든요. 연남동을 제일 좋아해요. 네, 연남동은 저희가 최근에 건물도 지었는데 1층 임대료가 거의 30만 원이에요. 되게 임대가 너무 잘 나가요. 건물 지어놓으면 저희가 최근에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임대가 바로 다 나갔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리는 건 이제 1층에 평당 임대료가 30만 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뭐 30평이다 그러면 이제 900만 원 그렇게 해가지고 임대 맞췄는데, 지금 마포구 뭐 연남동이나 이런 데는 임대도 너무 잘 되고 뭐 매매도 많이 일어나서 좀 그쪽 지역 위주로 좀 많이 거래가 되고, 반대로 외곽 쪽은 그래도 거래량이 좀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지고 실제로 매도 문의도 많이 와요. 팔아달라고. 아, 오히려? 네네네. 확실히 좀 그런 건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도 이게 잘 팔리는 동네는 잘 팔리고 안 팔리는 데는 안 팔릴 것 같아요. 그럼 꼬마 빌딩이라고 해도 역시 차별화가 되는 장세가 될 것이다. 네네. 그러니까 격차가 되게 심해질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남동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 등장한 핫플레이스, 네네. 성수동도 뭐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동안 등장한 핫플레이스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동네, 그리고 한남은 전통의 강호,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우리 대표님께서 네네.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지역들이 있으신가요? 이 서울권에서? 사실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네. 근데 소비 패턴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아, 소비 패턴. 기존에는 저희가 이 커피를 마셔도 음. 그렇게 많이 찾아다니진 않았는데, 근데 네. 요즘에 이제 소비자들이 좀 변하면서 새로운 경험들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커피숍을 갔는데 갑자기 뭐 물이 흐르거나 뭐 물레방아가 있고 무슨 욕조도 있고 막 그런 새로운 경험들을 하기 되게 원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연트로파크 같은 경우에도 거기 이제 작게나마 공원이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공원화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쪽으로 몰리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네. 그냥 클럽 거리 안 가고. 그리고 이제 성수동 같은 경우에도 거기 앞에 또 서울숲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공원 근처에 좀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압구정도 보면은 도산공원 근처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좀 앞으로 이렇게 많은 이런 유동 인구가 좀 이제 공원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뉴욕 가도 이제 센트럴파크 인근에 이렇게 되게
많이 밀집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것처럼 좀 이런 공원들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정 지역이라기보다는 네네네. 이거 연남동, 네. 그다음에 성수가 그랬듯이 네네. 그렇게 공원이 있어서 사람들이 몰려들 만한 곳들, 그렇게 바뀔 만한 곳들을 중점적으로 보는 게 좋다. 네네, 그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예. 어쨌든 그렇게 지금 꼬마 빌딩이 지난 몇 년간 유행을 하면서 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꼬마 빌딩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네네. 내 돈을 얼마 정도 투자를 하면 꼬마 빌딩을 네. 적정한 지역에서 구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 적정 수준은 한 10억 정도라고 봐요. 10억. 네, 현금 10억. 세금 다 감안해서. 아, 세금까지 포함해서? 네네. 네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아까 보셨던 그 연남동이라든지 그 연남동이 한 2, 30억 정도 되는 거 사는 거죠. 근데 아마 이제 건물이 다 노후화돼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다가구 주택 그런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그걸 이제 잠금 전에 뭐 용도 변경이라든지 멸실 조건으로 매입해서 조금 이제 손을 보는 그런 건물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처음에 접근하시려면 그래도 한 현금 10억 정도면 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금 10억에서 아까 2, 30억 정도 됐으니까 뭐 대출이나 이런 것들은 10억에서 한 20억 정도. 네네 대출은 그래도 빌딩이 너무 잘 나와요. 네, 빌딩이 그래서 잘 나오기 때문에. 법인 같은 경우에는 신규 법인도 나와요. 탁감만 괜찮게 나오면 네네. 그래도 뭐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법인도 한 70% 나오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만 괜찮으면 뭐 80%. 그리고 만약에 이제 메인 업이 있고 거기 수익이 잘 발생된다. 그리고 네. 이제 사옥 용도로 산다라고 하면 90%그 이상도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대출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잘 나와서 저는 빌딩 투자할 때 가장 큰 메리트는 주택은 15억 초과하면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빌딩은 아직까지 대출은 좀 잘 나오는 편이어서 그런 점에서는 좀 장점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대출도 잘 나오고 내 돈으로 한 10억 정도 전후면 세금까지 포함해서 충분히 좋은 투자처를 찾을 수 있다. 네네. 물론 여기다가 또 이제 일종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 맞아요. 뭐 이런 그거를 좀 해야 부분들이 돼요. 조금 들어가야 되겠죠. 네네네. 그냥 사고 알아서 돈을 벌어주는 건 아닐 테니까. 그런 매물은 없어요 지금. 좀. 네. 그런 매물은 없다. 네네. 지금 빌딩 쪽 업계에 들어오신 지는 한 몇 년 정도 되신 거세요? 지금 한 11,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1, 2년 네네. 정도? 예, 예. 본인도 투자를 하셨을 건데 예, 예. 그러면서 정말로 흔히 말하는 찐 부자, 빌딩을 가지고 계실 정도면 엄청난 부자들이 많으실 것 네네. 같은데 진짜 부자들, 그분들, 우리들이 알고 있는 평범한 일반인들과 비교하면 뭐가 가장 다르게 느껴지세요? 일단은 딱 마주치면은 사실 부자분들이 보면은 막 네. 엄청 명품을 입을 것 같고 엄청 비싼 차를 타고 다닐 것 같고 텔레비전에서 맞아요. 네, 보면은 항상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저는 진짜 막 몇 조 가지고 계신 분도 만나고 막 네. 계열사 대기업 회장님들도 만났지만 생각보다 진짜 제 동네 아저씨 같은 분도 많고 네네. 저 만날 때 막 추리닝 입고 나오시고 네. 그리고 되게 소박하시고 막 이런 분들 너무 많아요. 네네. 생각보다. 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놀란 게 일단은 다들 되게 부지런하시고 새벽에 5시쯤엔 다 일어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생각했던 거는 항상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해야겠다라고 하시면 결정도 되게 빠르시고 생각만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다음날 하고 계세요 이미. 그리고 예의도 되게 바르시고 제가 한 분 회장님을 이분도 되게 진짜 자산에 한 몇 조 가지고 계신 분인데 네. 나이가 이제 80대신데 제가 일본에서 만났거든요. 도쿄에서. 진짜 제가 어떻게 보면 손잡벌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한테 막 90도로 인사하시고 그분 차를 안 타고 다니세요. 어... 걸어 다니세요. 연세가 그렇게 네, 되시는데도 연세가 그렇게 되시는데도. 그래서 그분한테 진짜 많이 배웠어요. 아, 저게 진짜 부자구나. 아...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 돈도 중요하지만 네.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진짜 연세 뭐 80대 분 어르신 분들도 많이 만나는데 그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그 자기 관리를 엄청 하세요. 자기 관리. 네, 자기 관리 엄청 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문자가 왔는데 매일 이제 문자 보내시는 건물주분이 있는데 그분도 이제 맨날 새벽 4시 반? 뭐 5시 일어나가지고 운동하시면서 막 이렇게 그런 거 막 보내시고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진짜 너무 잘하세요. 그냥 확실히 부지런하고 네네. 실행력 강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자기 관리 철저히 하시고 이제 이런 분들이니까 흔히 말하는 빌딩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찐부자가 되신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실무적으로 좀 들어가서요. 조금 더 사람들이 이제 노골적으로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몇 년간 되게 많이 올랐다고 말씀을 맞아요. 해주셨고요. 실제로도 진짜 많이 올랐고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가격대가 되게 부담스럽다.
된다. 그리고 지금 금리가 오르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금리가 오르게 되면 수익률이 떨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빌딩 투자 좀 아니다. 네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본인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물들도 많이 팔렸었어요. 이거 요 지역에 이걸 왜 사지? 그런 건물들도 많이 팔렸는데 네네. 이제 앞으로는 주요 지역에 있는 빌딩만 좀 저는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주요 지역. 아까 보셨던 그냥 가격이 오르는데 그 거래량이 그래도 계속 있는데 그쪽 위주로 좀 투자를 하셔야 되고, 저는 만약에 지금 캐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작년보다 올해가 사실 사긴 좋아요. 일반인들이 말하는 거랑 좀 다르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너무 매도인분이 너무 갑이었어요. 아, 매도인이 갑이었다. 그래서 전화하면 이 네. 금액 아니면 절대 안 파라고 이거 바로 끊었거든요. 네네. 근데 요즘에는 조금 말을 들어주세요. 그래서 요즘 금리도 오르고 손님도 없고 막 뭐 그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작년보다 오히려 사기 더 좋은 것 같아요. 생각지도 안 했던 매물들이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왔던 지역의 매물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지역의 매물이 나올 것 같다? 네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전에는 너무 이제 불장이었고, 근데 지금은 어찌됐든 금리도 많이 올라가고 그걸 또 체감하실 거거든요. 네네. 네, 나중에 이제 뭐 연장 계약할 때나 저도 최근에 연장 계약했다 깜짝 놀랐는데 네. 그때 아마 제가 2.8에 받았다가 이번에 연장했는데 4.3으로 했거든요. 아, 금리가? 네네, 금리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면서 좀 부담이 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네. 그분들이 아무래도 매물을 조금 내놓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되게 그래도 좀 사기는 좋은 시기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이 되지만 네네. 오히려 시장 상황으로 보거나 또는 매수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매도자의 갑질도 좀 사라질 수 있고 싸워요.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이제 뭐 영끌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예. 이런 분들 금리 인상 이런 것들 때문에 매물이 괜찮은 것들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좀 봐야 되겠네요. 저 처음 일했을 때가 그때 대출 받으면 금리가 5% 중반, 뭐 6% 가까이 됐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도 강남권은 그래도 거래가 계속 됐어요. 꾸준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만약에 사신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주요 지역에 있는 빌딩들을 좀 사셔야 되고,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임대를 마쳤어요. 건물 지어서 오피스로 이제 통임대로 마쳤는데 진짜 임대가 너무 잘 나가요. 잘 나가고 가격도 많이 올랐어요. 금리가 오른 만큼 임대료도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옆에 보면 시그니엘 있잖아요. 아, 네네네. 네, 시그니엘을 저희가 지난 2주 동안 한 3건 정도 계약을 했는데 월세 계약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월세가 3,000원 정도 되는데 3천이요. 3,000원인데 네. 너무 잘 맞춰줘요. 진짜 내놓으면 바로 나가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다른 세상도 있구나.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많구나. 우리와 다른 딴 세계에 계신 분들. 저기에 참 많이 살아요. 시그니엘에. 네, 네네. 유독 많이 살아요. 저런 임대료를 내고 있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구나. 이걸 토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요 지역에 있는 빌딩을 그렇게 만들면 저렇게 비싼 임대료를 부담할 임차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빌딩 사신다라고 하면은 네네. 무조건 주요 지역에 사야 되고, 근데 이제 잘 만들어 놓으면은 지금 임대나 임대료도 되게 높게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진짜 해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해보셨으니까 진짜 네네. 보셔서 아시는 부분일 거라 같다 생각이 드는데, 그럼 결국 그러네요. 금리가 오르고 있어도 월세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지역 같은 맞아요. 경우는 사도 된다. 맞아.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금리 얘기해봤자 더 좋은 물건들이 오히려 누군가는 무너지는 상황에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물건들도 분명히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빌딩 투자 여전히 괜찮다. 네. 그래서 저도 살 거예요, 연말에. 아, 연말에. 네, 연말이나 내년 초쯤. 근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서울과 수도권, 물론 이제 주요 지역을 얘기하셨는데, 주요 지역을 사기에는 좀 애매하다. 자금이 좀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도 그랬잖아요. 서울이 아니면 수도권으로 가고, 수도권이 아니면 지방으로 가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거와 좀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서울과 수도권의 꼬마 빌딩과 비교해서 네네. 지방권을 보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아, 네.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지방권에 있는 빌딩들도 보긴 하지만 지금 같은 시장에는 되게 리스크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방에 계신 분들이 일로 와요. 주요 지역에. 네네. 그래서 저희 고객분 부산에 이제 건물이 5채 있는데 그냥 강남에 뭘 하나 사고 싶은 거예요. 그쪽도 괜찮은 동네지만 더 네. 안정적인 걸 원한다. 맞아요. 그냥 뭐 수익률 이런 걸 다 떠나서 나는 그냥 강남에 건물 하나 사고 싶다 해가지고 사셨는데 그게 한 65억에 샀는데 지금 막 130억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연락해서 얘기하는 게 부산 거는 사실 임대료는 많이 나와요. 강남보다 훨씬 잘 나오죠. 근데 가격 오르는 게 완전 강남 많이 올라서 저는 지금 지방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 중개업 하다 보면 지방 거를 중개할 수도 있는데 저는 저희 직원들한테 하지 말라 그래요. 컴플레인 난 걸 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서울시 내에서도 안 팔리는 데는 그냥 하지 말라 그래요. 나중에 컴플레인 생기면 그게 더 골치 아프거든요. 네. 주요 지역에 중개를 해주면 그래도 컴플레인 이런 건 없거든요. 지방 거는 좀 안 좋게 보긴 합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대로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수익률이 올라가는 곳에 적은 비용으로 투자한다라면 나름대로 메리트가 있겠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권 같이 주요 지역에 더 낫다라고 보시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저는 빌딩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황금성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시장에 내놨을 때 팔릴 만한 건물을 사야 되거든요. 지방에 있는 빌딩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지방을 뭐 이렇게 낮춘다 그건 아니고 지방에 있는 빌딩들은 일단은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만 투자를 해요. 보통 이제 동네에 주민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는데 주요 지역에 있는 빌딩들은 거의 전국에서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래량도 되게 많은 거고 저는 빌딩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황금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팔리는 동네를 사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빌딩 볼 때 가장 또 보는 게 수익률은 안 봐요. 저는 아예 그냥 디벨롭 관점에서 봐요. 처음에 빌딩을 보면은 임차인이 뭐고 수익률이 몇 프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이 뭔지를 봐요. 첫 번째로.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빌딩 볼 때 떼보는 게 토지 이용 계획을 떼봐요. 거기 이제 용도 지역이랑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이 아무리 뭐 쓰러져가는 뭐 70년대 건물이어도 내가 이거를 뭔가 디벨롭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땅은 좋은 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디벨롭 했을 때 수익률이 나오는 그런 건물을 찾아요. 그러니까 당장은 안 나와도 뭔가 빌딩의 그 땅의 가치를 파악하려고 그래요. 수익률보다는. 아파트 투자를 통해서 또는 각종 뭐 오피스텔 투자를 통해서 경험했던 투자 관점으로 빌딩을 봐서는 안 된다. 맞아요. 그 딱 정확해요. 디벨롭 관점에서 봐야 돼요. 빌딩의 영역은 디벨롭의 영역이다. 땅도 같이 사는 거잖아요. 네네. 땅이 사실 제일 큰 금액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이제 땅을 생각 안 하고 다 건물만 봐요. 건물 지금 수익률 몇 프로냐. 근데 빌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땅의 가치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빌딩 찾으실 때 수익률이 되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당장 수익률은. 근데 제가 만약에 디벨롭 했는데도 수익률이 안 나온다. 그런 건 사면 안 되고 이 빌딩 찾으시는 분들은 디벨롭까지 생각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을 어떻게 개발할지 어떻게 리모델링 할지 저희가 이제 최근에 리모델링 중인 것도 원래 4층짜리 건물이에요. 4층짜리 건물인데 용적률이 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건축사님한테 바로 전화를 해서 이거 증축할 수 있냐. 증축을 하는 거에 따라서 또 빌딩 가치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 증축은 보통 이제 주차 대수를 확보해야 돼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이제 주차 대수 확보도 안 해도 된다라고 해서 증축을 하고 있어요. 이제 리모델링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그리고 이제 그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계단 올라가면 화장실 있잖아요. 옛날 건물들은 거기다 보통 많이 넣거든요. 거기다 이제 엘리베이터 넣고 당장 그 건물은 수익률이 얼마 안 나와요. 1%대. 근데 제가 이제 계산기 두들기고 막 보니까 이걸 나중에 리모델링 하고 나면 거의 5%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물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누가 이제 찾지 못한 거. 그러니까 그런 숨은 보석을 찾아야 되거든요. 지금 당장 수익 나오는 것보다 약간 빌딩 볼 때 그런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땅의 가치. 그러면 그냥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보듯이 지방의 아파트 보듯이 또는 거기 있는 오피스텔의 수익률을 보듯이 이게 아니라 그렇게 보기보다는 황금성 그 다음에 개발, 디벨롭 이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빌딩 투자다. 네, 그게 핵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빌사나님께서는 그래도 지금 주요 지역에 꼬마 빌딩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무조건입니다. 저는 어찌 보면 밥만 먹고 빌딩만 봤거든요. 네네. 사람들이 뭘 좋아하고 뭘 살려고 하고 어떻게 사서 어떻게 만들어놨고 그거를 이제 맨날 보잖아요. 맨날 보면서 느끼는 게 빌딩은 무조건 주요 지역에 사야 됩니다. 반대로 지금 이렇게 주요 지역에 사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강남이면 되지 어디면 되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빌딩 투자를 하셨던 분들을 보셨고 본인도 하시는 과정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아까 말씀드린 거 연장선이긴 한데 수익률에 너무 연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수익률이 잘 나온다고 계속 외곽으로 막 가시거든요. 모르는 지역까지 가요, 심지어. 그래서 수익률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진정한 그 땅의 가치를 파악하는 데 좀 초점을 맞추시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만약에 이제 빌딩을 보러 가면 그 건물만 보고 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이제 주변의 매각사례 플러스 임대 시세를 조사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실제로 임대가 들어가 있는 금액, 누가 리모델링이나 신축해서 임대를 마친 금액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낡은 건물을 사서 뭐 리모델링이나 신축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기준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매매 사례랑 그 임대 사례를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연남동 20억짜리 건물 산다라고 하면은 한 6개월 전에 20억에 매각된 것들을 다 가서 봐야 돼요. 이게 사실 매물을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네. 이게 좋은지 몰라요. 사본 적이 없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네네. 저는 제가 만약 연남동 찾는다라고 하면은 그 20억대 팔린 거를 다 가서 봐야 돼요. 아, 이게 20억짜리구나. 아, 이게 이렇게 사서 이렇게 바꿨구나. 감이 생기거든요. 좀 처음 만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매각 사례를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매각 사례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요즘 뭐 실거래가 앱 너무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거기 뭐 앱으로 바로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거의 다 봐라. 네네. 그러면 감이 생겨요. 아, 이게 20억짜리구나. 그래서 좋은 매물이 나왔을 때 빨리 검토가 되는 거죠. 지금 이 말씀에 되게 공감하는 게, 그렇게 해서 아파트도 봐놔야만 어느 정도 빠른 선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네. 빌딩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네네, 맞습니다. 아파트 시장 자체만 놓고 보게 되면은요, 네네. 분명히 상승과 하락의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 투자도 보면은 분양권 투자 갔다가 그다음에 재건축 투자도 있고 네네. 재개발 투자 막 이런 별도 트렌드가 존재해요. 네네. 이런 아파트처럼 계속 변화하는 흐름 같은 게 있나요? 그리고 지금 현재 꼬마 빌딩 트렌드 이런 것도 좀 알고 싶어요. 저 처음 일했을 땐 실거래가 공개도 안 돼 있었어요. 그리고 되게 폐쇄적인 시장이었어요. 약간 그들만의 시장 같은 느낌이었는데 최근에는 좀 많이 오픈돼 있어요. 정보도 오픈돼 있고 막 유튜브 검색하면 다 나오고 그래가지고 네네. 투자자분들이 일단은 디벨롭에 대해서 또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건축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냥 단순히 막 수익률 몇 프로 막 이런 건물들만 많이 찾았다면 요즘엔 노후화된 거 사서 리모델링이나 신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좀 그런 트렌드로 좀 많이 바뀌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낡은 건물을 또 투자를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폐쇄적인 시장이었기 때문에 예전과 달리 지금 엄청나게 공개가 됐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수익률 같은 걸 따지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는 수익률이 지금 현재 안 좋더라도 개발을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상을 찾는 약간 이런 쪽으로 지금 트렌드가 흘러가고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제가 만약 어디 가서 뭐 연남동이다 또는 성수동이다 가서 보더라도 성수동에서 굉장히 허름한 건물이 있으면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거겠네요. 맞아요. 그 땅의 가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성수동은 또 좋은 게 거기가 중공업 지역이에요. 용적률이 400%까지 되거든요. 잘 지었을 때. 근데 저희가 2종은 200%예요. 땅을 어떻게 보면 2배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수동 가면 되게 건물들이 높고 그러잖아요. 네네. 앞으로 더 이렇게 좀 디벨롭 관점에서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가 요즘 들어서 그 성수동 때문인지 몰라도 물레동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어봤던 것 물레동도 같아요. 많이, 그쵸. 네, 물레동도 중공업 지역이 맞아, 많잖아요. 맞아. 네. 그러니까 성수동도 이랬으니 물레동도 바뀌지 않을까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은데, 결국 이게 디벨롭 개념이겠네요. 맞아요, 네. 빌딩 투자가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이제 로망으로 등장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관심이 되게 많아졌어요. 네네. 근데 가끔 사고 망했다는 소리도 들어요. 예. 빌딩 사고 망했다. 실제 언론에서도 성공한 연예인들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쵸. 근데 가끔 망한 연예인도 있어요. 이런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망했다라고 표현하고 어떤 것 때문에 망한 건지 궁금하기도 해요. 일단은 연예인분들도 실패 사례가 되게 많아요. 이게 어찌됐든 기사화 할 수가 없어요, 일단. 그렇죠. 이미지 타격이 있으니까. 네, 많이 혼나고 그래요. 실패 사례도 되게 많아요. 모 연예인을 예로 들자면, 건물을 샀는데 제가 아까 땅의 가치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건물만으로는 되게 진짜 프랜차이즈가 들어와 있었고 임대료도 되게 잘 나왔어요. 근데 이 임차인이 나갔거든요. 나갔는데 이 땅은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에요. 다시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태가 최적의 상태인 거예요. 디벨롭의 관점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진짜 아무것도 못 네. 하는데 그냥 임차인, 누구나 다 알만한 임차인 들어와서 산 거예요. 그래서 그건 지금 나갔고, 그리고 또 뭐 연예인은 그 건물을 샀는데 이것도 이제 살 당시에는 임대료가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사자마자 여기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가 나가고 건물이 거의 다 나갔어요, 임차인이. 그리고 심지어 옆에 건물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계단을 같이 써요. 그래서 요것만 이렇게 부시기도 애매해요. 부시는 것도 안 되고. 네네. 그런 사례들도 있고 되게 많아요. 제가 지금 저기 저쪽 종로에 있는 그 건물은 그것도 이제 그냥 수익률 보고 막 샀다가 그것도 이제 임차인 다 나가고, 그리고 거기 근처에 있는 빌딩들이 예전에 막 120억에 샀다가 한 4년 뒤, 5년 뒤에 막 100억에 팔고 막 그랬었거든요.
가격이 더 떨어졌어요. 지금같이 되게 오르는 장에서도 네. 그렇게 많이 떨어진 사례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연예인분들이 좀 일단은 이런 정보도 많이 얻기는 좀 어렵고 보통 이제 대리인 통해서 많이 계약을 해서 그렇죠. 맞아요. 사람 믿고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소개받으면 무조건 그냥 믿고 사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이런 실패 사례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사례도 있어요. 커피숍 운영하는 회사가 이제 가지고 있던 건데 네. 이걸 이제 파는데 본인이 이제 리스백으로 하겠다 들어오겠다고 하고 수익률을 맞춰서 이제 비싸게 팔았단 말이에요. 네. 팔고 나서 잔금 끝나자마자 다 나갔어요. 근데 이제 지금 리스백 금액이 제가 아까 임대 시세 파악하라 그랬잖아요. 네네. 말도 안 되게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놓고 파니까 임대료를 그 임대료에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가치도 좀 낮아지고 그래서 지금 팔지도 못하고 임대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도 좀 많이 있어요. 주변 임대시설을 보라고 얘기했던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그쵸, 때문에. 이것 때문이죠. 네, 이것 때문에 그런 거네요. 팔기 위해서 막 맞춰놓은 건물들이 있어요. 그 상가도 그렇고. 아까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수익률을 보지 마라, 디벨롭 관점에서 봐야 된다. 자, 그러면 오래된 빌딩을 사고 리모델링으로 가치를 바꾸는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한다. 이런 투자를 하려면 땅의 가치를 봐야 된다. 용도라든지 그것 말고 또 봐야 될 만한 것들이 또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 한다라고 하면은 연면적이 커야 돼요. 건물 면적이 커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리모델링을 한다는 가정하에 2층짜리 주택 건물인데 뭐 4, 5층까지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거는 리모델링을 안 하는 게 낫거든요. 신축이 낫고. 근데 신축이 나니까. 네네.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4, 5층까지 건물이 올라가 있는 건물은 리모델링 하기 너무 좋은 건물이에요. 그래서 뭐 용도 지역이나 이런 것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건물의 면적 그리고 지금은 1종, 2종, 3종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네. 전에 이제 2003년도 전에 지은 건물은 상백 프로 받은 건물도 있어요. 더 높게. 그래서 그런 건물들은 부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만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가장 좋은 거는 리모델링이 제일 좋긴 해요.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기간적으로도 그렇고. 아, 꼬마 빌딩을 사는 데 있어서. 네네. 근데 이제 연면적이 좀 나와야 되는 건물이겠죠. 지금 제가 이번에 이제 신축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신축보다 일단 기간도 거의 반 정도로 줄어들고 비용도 한 반 정도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리모델링도 너무 잘 돼서 거의 신축급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용도 지역 플러스 건물 면적이 잘 올라가 있는지 잘 올라가 있다면 굳이 신축할 필요 없이 그냥 리모델링만 해도 되게 괜찮거든요. 그러면 리모델링으로 검토를 하려면 허름한 건물이라 하더라도 연면적을 그쵸. 중점적으로 봐라. 뭐 2종 일반 주거 지역은 서울시 기준으로 용적률이 200%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200% 거의 다 차 있는 건물들 그런 건물이 딱 좋아요. 근데 만약에 200%가 다 차 있지 않고 100% 정도만 올라와 있다. 네. 그거는 증축은 할 수 있는데 이게 약간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리모델링 하기 좋은 건물들은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로만 돼 있으면 좋아요. 근데 이제 연화조로 돼 있거나 아니면 위에 주택이면 보강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요. 신축하는 게 낫겠네요, 네, 차라리. 그럴 바엔 신축하는 게 네네. 나아요. 그래서 빌딩 투자할 때 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계속 디벨롭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건축사님을 한번 섭외하세요. 비용이 발생되더라도 건축사님이 저는 빌딩 투자할 때 좀 소금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건물 가치가 진짜 많이 달라져요. 뭔가 매물을 검토하실 때 친한 건축사님을 만들어 놓으시면 전화해서 바로 물어보면 되잖아요. 약은 약사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건축도 건축사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권해드리고 싶은 게 팀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중개사, 그리고 은행 지점장님, 그 다음에 건축사, 요렇게 딱 팀을 만드시면은 빌딩 투자할 때 진짜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세 분을 내 옆에 끼고 있어라. 계속 디벨롭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물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이 경험한 그다음에 본인 중개한 투자 중에서 와 이거 대박이었다. 실제 사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아, 네네. 디벨롭이 왜 중요한지 하나의 사례로서 소개가 되면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거든요. 중개했던 건물 중에 리모델링 하고 있을 때 임대 마친 적이 되게 많아요, 최근에. 짓는 하고 있는 중에? 도중에 마치고 매각을 한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네네. 그 정도로 되게 공급이 없어서 만들어만 놓으면 되게 잘 나가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본 사례 중에 보면은 2020년이죠. 이게 주택이었어요. 주택을 이건 제가 중개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사례로 예를 들어서 이게 확 와닿으실 거예요. 이분이 38억에 팔았어요, 이 주택을. 주택을 38억에 팔고 이거 샀던 분이 2021년, 그러니까 1년 뒤죠. 이 상태 그대로 58억에 팔았어요. 20억 수익이네요. 네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이거 사신 분이 58억에 사신 분? 네, 건물을 지었어요. 그 올해 팔았거든요. 얼마에 판 거 같으세요? 100억? 80억? 이거에 팔았어요.
185억이요? 네, 185억. 185억. 더블도 아니고 거의 따따블이네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토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분은 그냥 안 파시고 건물을 지었으면 됐어요. 건물을 지었으면 180억이었네요. 그 심지어 임대료도 거의 5천만 원에 맞췄어요. 건물 지어서. 그러니까 이거거든요. 이게 디벨롭이에요. 이게 진짜 이분이 디벨롭을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건물을 지었을 때 이 정도의 네. 가치가 있을 거다. 파악을 못해서 어떻게 보면 38억, 58억을 판 거잖아요. 근데 완전 지금 건물 짓기만 했는데도 거의 뭐 100억 가까이 뭐 100억까지 수익을 냈다. 그래서 건축사를 껴라. 무조건 건축사가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1종 땅이었어요. 1종이었어요? 네. 최소 2종 아니면 3종 생각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또 많은 분들이 약간 그런 게 1종은 다 안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공식대로만 가면. 맞아요. 제가 용적률이 이제 150%여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1종도 2종 같이 지을 수 있는 땅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경사에 있다라고 하면은 지하층을 이제 그 공부상 지하 1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거의 1종 땅이긴 하지만 2종만큼의 거의 건물 면적을 얻거든요. 그러면 약간 언덕배기 땅 예, 그런 것도 이런 넘어죠. 것들이 그러겠네요. 예, 맞아요. 그래서 1종이라도 너무 색안경을 끼지 마시고 네. 좀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1종 사례들. 주변에 거래된 사례를 계속 봐라. 네네네. 이게 딱 확 와닿잖아요. 지금 네네.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58억에 파신 분도 어떻게 보면은 좀 안타깝긴 한 거죠. 지금 제가 좀 전에 20억이나 벌었네요 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그 뒤에 180억이 있으니까 이분은 지금 되게 속상해할 수밖에 그쵸, 그쵸. 없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건물 짓는데 비용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네. 이런 거는 되게 크긴 하지만 그에 대한 값어치가 확실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딩을 하실 때는 디벨롭, 수익률보다는 디벨롭이라는 것들을 좀 신경 써야 된다. 마지막으로 빌딩 투자에 이제 막 관심을 가지면 되게 많으시잖아요. 추가적으로 이분들한테 빌딩 투자 이렇게 접근하세요 라고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딱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빌딩 살 만한 자금력이 안 된다라고 네. 하시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진짜 조그만 관심에서 시작되거든요. 뭐 3년 뒤, 5년 뒤에 뭐 연남동에 빌딩을 살 거다라고 하면은 진짜 오늘부터라도 실거래가 매각된 거를 좀 보시고 주말 같은 날 있잖아요. 그래서 네. 뭐 와이프나 아니면 남편이랑 같이 손잡고 거기 팔린 빌딩들을 한번 좀 보러 다녀보세요. 그러면 진짜 상상이 진짜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건물을 보다 보면 아 저렇게 만들었구나, 저렇게 해서 저런 임차인을 줬구나, 되게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보통 그냥 뭐 연남동이나 이런 데 가면은 다 이제 음식점만 보는데 이제 빌딩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꼭 기회가 오실 거예요. 네, 기회가 오시면은 그런 거 잘 공부하셨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꼭 디벨롭 관점에서 생각을 하셨다가 좋은 빌딩 매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빌사나님께서 지금 유튜브에서 좀 네네. 많이 올려주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네네. 올려주니까 빌사람 TV에 들어가셔서 디벨롭을 한번 공부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네. 강의도 하시니까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네.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지금 수업을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가졌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한번 네. 또 이런 자리를 만들어 볼 테니까 네네. 그때 더 좋은 이야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빌사남 김윤수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더 좋은 정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